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네. 네. 오늘은요, 소장님. 네.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요. 한참 상승기를 달리고 있었을 때, 네. 작년이었겠죠? 한참 이런 매물이 되게 많았었어요. 주전세. 예. 알죠? 그쵸. 높은 전세에 맞춰서 투자금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주는 주전세 매물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투자금이 적게 물리긴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네.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주전세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소장님도 들으셨나요? 네. 사실 대충은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 짐작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에요, 소장님. 네. 매매가도 약간 떨어지거나 주춤한 시기고 네. 전세가는 좀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2020년부터 그렇게 주전세로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올해 2022년 2년 만기가 됐고요. 네, 그렇죠. 2년. 또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관계가 네. 그전처럼 매도할 때처럼 좋지는 않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껄끄러운 지점일 거예요. 매매가도 떨어지고 이제 심지어 전세가도 떨어지니까. 네. 그럼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각자의 입장 상황을 보면 일단 매도자 입장, 매도를 하고 이제 세입자가 된 거죠. 지금 현 네. 세입자. 현 세입자라면 이제 문제가 뭐냐? 만약에 지금 이사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세입자, 그 가격의 세입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뭐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전세가를 다른 시세보다 높여서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세를 맞출 임차인은 없는 거예요. 그쵸. 본인밖에 없는 거죠. 2년 전 때만 해도 정말 전세가가 높았잖아요. 네. 그 높은 전세가에서 더 높은 걸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2년 뒤에 다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니까 내가 전세가를 높게 맞춰도 다른 세입자가 이제 전세 내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굉장히 희망회로를 많이 돌렸던 부분인 거죠. 또 그 당시엔 네. 또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흘러갈 거도 했겠죠. 사실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잘못 진단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전세가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그냥 시세대로 맞춰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데 네.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니까 임차인을 그 가격에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갈 때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못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 돌려달라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해볼 수는 있겠죠. 예, 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냐. 그 임대인이. 네. 예, 문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구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돈 없다라고 배째라고 할 때 내가 뭐 항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니까요. 네. 근데 저는 또 약간 지금 전세가가 좀 낮아졌으니까 네. 낮춰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샀던 매수인들은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샀던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그거는 안 될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여걸세가 또 있잖아요. 아, 역월세. 여기저기 그렇죠. 요즘 또 많이 임대인들이 시도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건 어떨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봤거든요. 뭐냐면 일종의 도의적인 문제인데. 네. 예. 그렇게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사실 안면 까고 전세금 낮아졌으니까 역월세, 월세라도 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네가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네가 지금 전세금 높여서 하겠다라고 네가 얘기한 거 아니냐. 내가 이 금액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와서 이거를 전세금 낮춰줬다라고 해서 역월세, 월세를 나보고 달라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느냐라고 항변한다면 관계만 더 악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주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살자니 너무 높은 전세가에 살아서 어려운 이런 그러니까 상황인 계속 거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장 최선은요. 이 집에서 그냥 그 전세로 계속 사는 거예요. 전세가가 이 금액을 넘어갈 때까지. 네. 볼모로 잡히는 거죠. 제가 볼모란 얘기를 했습니다. 볼모. 맞아요. 네. 생각나네요. 볼모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볼모가 되는 거예요. 매도자한테 아니면 이제 그 매도자가 뭐 팔거나 이제 팔면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임대인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 그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매수자 지금 현 임대인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이면 매도자 현 임차인은 그 전세금 높은 전세금으로 그냥 볼모가 돼서 그냥 쭉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찌 됐든 전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이 주거가 불안정하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장기간 전세가 보장되는 거면 네. 달리 말하면 주거가 안정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참 이게 이거는 뭐냐면 궤변이에요. 이것도. 저도 질문을 하면서 그 진행을 하는 줄 알고 힘든 점을 내가 토로해 봅니다. 네. 이거는 진짜 궤변에 가까운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일반인들도 주거 안정을 취하주고 한다면 전세가를 매매가에 가깝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느냐?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아니 돈만 많이 주면 주거 안정성은 충분히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도하면서 전세를 뭐 8억이나 한 뭐 9억에 들어갔다. 네. 내가 이걸 팔았지만 내가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1억이나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에 팔았으면 10억이란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팔았다는 뭔가 안도감은 있지만 내 돈에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은 1억이나 2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걸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은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액수는 많은데 어찌됐든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는 네. 적은 돈이 어렵다라는 거죠.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증보험이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쵸. 또 시세랑 또 반영하고 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는 거예요. 매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도자는 일단 어찌됐든 매도를 했다는 거에 그 당시에는 뭔가 네, 해결이 된 그렇죠. 것 같았지만 2년 후에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렇죠.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 네. 얘기를 했고 매수자 입장이라면 그럼 지금 즐거울까? 이미 이제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락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하락이. 이게 되게 힘든 게 매수자 입장은 2020년에 만약에 샀다고 가정을 네. 하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 상대적인 이 상실감은 정말 최고치가 그러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분이 꼭대기 바로 근처에서 실거래가를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분은 지금 거의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임차인이 전화 오면은 어디다 뭔가 쏟아내고 싶은데 너 잘 됐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지금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원금이 다 없어진 상황하고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더 내어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거는 이제 볼모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미안은 네. 될 수 있겠죠.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 안 좋은 상황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주전세라는 게 그 당시에는 되게 진짜 투자금이 적게 묶이는 하나의 전략으로 또 생각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진짜 주전세는 하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전략에 뭔가 또 타이밍을 잘 맞추면 네. 또 굉장히 좋은 서로 게 될 서로 수 있다.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쓴 전략은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상황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 쓰면 좋냐? 그게 궁금했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윈윈이 되는 전략은 내가 팔고 났을 때 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팔고 나갔던 사람이 2년 뒤에 마음 놓고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면 매수인도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주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을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산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네, 기분이 오히려 좋은, 오히려 이제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할 수 있죠. 배가 좀 아플 수도 내가 좀 있군요. 일찍 팔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팔았기 때문에 이제 더 올라간 상황을 내가 눈앞에서 봐야 되는, 이런 경우는 그래도 기분은 찝찝하지만 내가 어쨌든 팔아야 될 시기에 잘 팔 수 있는 전략을 만들었고 산 사람도 기분 좋고,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승기 중반쯤에 지금 당장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게 서로 간에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있고 좀 네. 찝찝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이 상황을 이 빗대어 봤을 상황보다 때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팔 때 뭘 인정을 해야 되냐, 나보다 더 올라가는 걸 무조건 인정하고 그럴 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잘 팔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면. 근데 이제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쯤에 이제 이런 전략을 쓰면은 둘 다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주전세라는 전략을 쓰려면 매도할 당시의 상황보다 매도 후 2년 뒤. 그 상황을 적어도 더 2년 뒤의 상황이 예상을 하고 네. 그 상황까지 예상을 해서 내가 전세금을 빼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확신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쵸. 그게 나가는 게 진짜 확실히 털고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오는 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볼모로 잡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게요. 그때 당시에 이런 주전세 전략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은 뭔가 숙제를 하나 해결한 것처럼 이제 홀가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찝찝한 상황을 뒤로 미룬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로 미뤘을 때 그게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게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최근 2년간 이 시장이 정말 매매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전세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이래서 그렇게 뭔가 좀 출구 전략으로 사람들이 썼던 것들이 오히려 뭐랄까 출구가 없는 전략으로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과 아니면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도움을 준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황에 맞춘 최상의 전략, 이게 이제 나오기 급급했던 거라는.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 주전세 전략을 썼던 매도자와 매수자 둘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각인을 시켜야 돼요. 네. 머릿속에 이 주전세를 쓰는 게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구나. 중간쯤에 팔 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승기 중요할 때. 근데 사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전략을 쓸 필요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쫓아와서 사는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전략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런 전략을 쓰는 필요는 이제 상승장 때 잠깐 조정 같은 느낌이 이제 살짝 움츠릴 때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쓰기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 특히 전세가가 올라가는 분위기 때 좀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요즘엔 정말 유튜브를 한 지 그래도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년 전에 소장님이 했던 말씀들이 진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영상을 찍기가 바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현장 경험이 많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현장 경험이 다양하게 있느냐 아니면 그냥 투자자의 그 국한된 투자자의 입장으로만 봤던 시장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더라고요. 정말 네. 이 현장감이 정말 많으셔서 그런지 진짜 다 들어맞는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